오늘은 11월 12일이고 1로 되긴 한데 숫자가 반복되는 날이라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바로 뛰쳐나가고 싶지만 우선 간단하게 루틴을 하고, 오늘은 정말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루틴을 하고 이 좋은 날씨를 만끽하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그렇듯 사이토이 토리님의 책으로 시작하고요. 인생의 반성은 필요 없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서 스스로를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쵸?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잘한 거야. 그리고 또 제가 아이리님한테 칭찬 충분히 해줬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왜냐면은 요즘에 조금 지방이 낀 것 같아가지고 지방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공복운동으로. 네, 그래서 스스로 작은 거라도 계속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위터리님은 원래 80-20 프린시플 있잖아요. 그 80대 20? 한국말로 80대 20 원칙인가요? I don't know가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78대 22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78점만 되면 된다 라는 거. 항상 완벽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유트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점 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개선, 성장,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굳히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개선, 성장. 어제보다 내가 성장했네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완벽한 건 신뿐입니다.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남은 부분은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 일이나 인간관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풀릴 겁니다. 이처럼 뭐든 조금씩 개선하면 나아지는데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십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 제가 조금 전에 딴 생각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완벽한 건 신뿐입니다.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남은 부분은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 일이나 인간관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풀릴 겁니다. 밝은 표정. 이처럼 뭐든 조금씩 개선하면 나아지는데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활달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하던 부분도 어느새 빛나 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신감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 10년 뒤에나 크든 작든 사장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단 회사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것이 그 길을 받는데 좋다. 성공의 파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파수와 파동을 말씀을 하죠.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사이트 위트린이 책으면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크든 작든 사장이라는 그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단 회사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즉 성공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사장님에게 다가가면 자신에게는 없는 그 성공의 파동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처럼 얻은 기회니 사용하지 말고 이 파동을 느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귀중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의 파동도 함께 강해집니다. 네. 자신의 의사만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마음에 들면 사귀고 싶습니다. 와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먼저 고백한다? 이런 적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느낌일까요? 상대가 좀 괜찮아 보여서 상대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관심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또 신기한 게. 어쨌든 이런 의미를 머릿속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여성을 잊고 뭔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나는 일이 너무 좋아. 일이 참 즐거워. 고백을 할 때는 진심으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고백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법입니다. 불완벽주의자가 되세요. 완벽주의자는 미움만 받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 다시 한 번 더. 다 읽었네요. 그러면 오늘도 사이트 히토리님의 책을 읽었고 어제 책 읽던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틀 동안 공복 운동을 해서 어제 약간 좀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 오늘부터는 먹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먹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먹고 나가고 운동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가요? 자, 요즘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돌리기가 그러니까. 꼭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아니, 책을 조금 책 제목이 읽고 싶어요.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일단 이게 또 스크린이 센시티브 해가지고 열리지가 않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볼게요. 용서의 이유. 용서하는 이유. 헤어지기 싫은 거죠. 이별하기 두려운 거죠. 차라리 이별하는 그 아픔이 더 크니까 용서라는 거창한 이유를 대지만 그냥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혼자 있기 싫어서,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참, 그 용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서의 이유. 몇 년 만에 내게 다가와 몇 년 만에 내게 와 사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웠다. 몇 년 만에? 하지만 그보다 더 미운 건 나였다. 한참을 지나온 건데도 용서가 됐으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랬으니까. 사랑하면 그게 문제다. 용서가 된다. 몇 년이나 뒤에? 몇 년이나 뒤에 왔는데 왜 용서가 되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회복 탄력성.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용서라는 게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용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불완전하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사이토 히토리님의 말처럼 용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말은 하지만 관계는 이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 그 일이 또 발생할 거니까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하고 이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이 사람은 또 이 실수가 아니죠.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용서라는 거 제가 조금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회복 탄력성. 하염없이 우울함에 빠져들었던 또 우울함 이런 얘기를 읽는 게 싫어요. 그래서요. 예전이라면 너 혼자 올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를 쫓아내드리지만 요즘엔 이런 나를 보고 가만히 웃습니다. 알아서 잘할 것을 안다며 이번에도 너답다며 대신 너무 아프며 말하는 틈새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면 마중 나와 있는 아이들, 안아주라고 말하면 웃으며 안아주는 친구들, 힘들었지 하며 토닥여주는 사람들. 100가지도 넘는 방법을 써본 것 같지만 아픔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맞아. 게다가 눈물이 많이 나는 건 그런 건 더 못한다. 그러다마다 최선을 다해 아파하면서 미친듯이 방법을 찾았다. 잘 아플 방법? 아픔에 흠뻑 젖으면서도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법. 적당한 거리에서 날 걱정하고 사랑하게 하는 법. 그 사랑 속에서 홀로 성장하는 법.
앞으로도 살다 무너질 날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주저앉아 버리기엔 나는 너무 예쁘다. 또 나아갈래. 이겨내면 짠하고 등장할게. 저는 아프면 무조건 운동을 해요. 중량을 잡아래요. 몸을 아프게 만들고 몸을 힘들게 만들어야 부작용이 몸이 좋아진다는 거? 사람들마다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자라도 어른은 멀었고. 아이고야.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애 경험이 많다는 것에 이상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땐 내가 진짜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참 좋고 신기해. 나 주변에 이런 사람 만났다고 자랑했어. 이 저자님은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은 너였는데. 헤어진 후에 어쩌다 보니 다시 보게 된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나 같은 사람 없지, 내가 진짜 사랑 잘하지, 이런 자신감에 빠져 살았는데, 얼마 전 혼자 산책을 하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했나? 그렇게 잘했나? 사실 아닌데. 너무 사랑에만 눈먼채 살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받을 사랑에 결핍이 생길 때 나는 비겁하게도 덜 외로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어리기도 했으며 질투 또한 많았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해 서로를 괴롭혀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떠나지 못한다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은 결국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100점짜리 사랑만을 한 사람처럼 글을 쓰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랑을 잘할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며 어깨를 높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돌아봅니다. 너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했어? 내가 한 8번의 이별에 내 책임은 정말 없었니? 아닌데, 나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텐데. 100점짜리 사랑만 한 사람 글을 쓰고 사람들을 위로했다. 나를 만난 사람들도 힘들었던 그 순간이 있었겠습니다. 나 때문에 울었던 날 많았겠습니다. 이유도 없이 자신 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말해왔는데, 사실 그 사람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나일 수 있었겠습니다.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나와의 연애는 무얼 해도 잊을 수 없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거만해진 겁니다. 당신들이 이 글을 볼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 사랑하면 내 아픔에만 집중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내가 나를 많이 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 내가 나를 울린 것 같다. 그때 나는 내가 정말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 아주 서툴렀던 것 같다. 사랑 어렵다. 누가 잘하고 못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최선을 다했어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는 게 슬프다. 내 사랑의 방식이 상대에겐 짐일 수 있다는 것도.
코를 엄청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사랑 어렵다. 누가 잘하고 못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서 최선을 다했어도 누군가는 상처받는다는 게 슬프다. 내 사랑의 방식이 상대에겐 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짐일 수 있다는 것도. 문득 그 사람이 나를 잊은 걸까?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린 걸까? 책임. 뭐가 됐든 정말 사랑한다. 사랑이라면 돌리는데 시간이 걸려도 그 끝이 이별은 아니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슬퍼했어요. 어른. 얼마 전 앨범을 둘러보다가 1년 전을 만났던 사람과 나눈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지면 칼같이 모든 사진을 지워버리는 편인데 그 몇 장은 실수로 지우지 못했었나 봅니다. 하루 한 가지 질문에 각자의 대답을 달고 비교해가는 커플 문답 앱이었습니다. 그날은 상대방이 어떤 점이 멋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답변은 이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과 그 사람의 단점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멋있어. 그리고 예전부터 말했지만 너만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적으며 차분히 정리하고 스스로 성장한다는 자세도 배우고 싶어. 타인과 다른 점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그 자세는 나에게 없는 부분이라 가장 크게 영향받은 부분인 것 같아. 무엇보다 너 자체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사람이라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서 이게 가장 닮고 싶다. 맞아. 그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나는 내 이런 점이 부러워. 멋지다. 어딜 가든 나를 만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니 그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나를 궁금해 했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좋아한다는 말이 더 진정성이 있다는 내 얘기에 사랑한다는 말을 꼭 눌러 담고 좋아해, 정말 많이 좋아해를 건네며 늘이 나를 기다려 줬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그와 같이 모든 사랑을 눌러 담아 존경해 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진 후 힘든 일이 몰려올 때마다 그가 해준 다정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지 않아도 응원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평생을 내 한마디를 잊을 수 없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그 사람 없이도 이제는 자주 들었습니다. 매일 나를 멋있다 해줬으니까요. 그의 인정에 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있었고 누가 미워질 때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그 사람보다 많이 사랑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2명이나 더. 그래도 누군가 가장 감사한 연애가 언제야? 라고 물으면 나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구였냐 물으면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나봐요.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두 사람과 다르게 누군가 그를 다시 만날 기회를 준다면 가장 안정적일 때 꼭 다시 보게 해달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인생에서 그 사람보다 많이 사랑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2명이나 더. 그래도 누군가 가장 감사한 연애가 언제야? 라고 물으면 나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구였냐 물으면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두 사람과 다르게 누군가 그를 다시 만날 기회를 준다면 가장 안정적일 때 꼭 다시 보게 해달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안정적일 때 이 때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일 때. 그 사람은 어찌해서 가장 그리운 사람이 된 걸까요?
그동안 날 만난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이 좋고 나의 어떤 말을 사랑해서 본인은 그렇게 산 적이 없어서 나를 사랑했다. 내 옆에 있으면 꼭 자기도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그땐 그 말이 좋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지만 가르치기만 하다가 끝나면 사랑이 아니니까요. 너무 사랑했지만 닮고 싶은 점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의 지혜로움과 그가 주는 안정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것들은 때로 너무 잔잔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저 닮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나나 봅니다. 나는 그의 지혜로움과 그가 주는 안정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그 안정감을 주는 사람. 안정적인 것들은 때로 너무 잔잔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사랑의 힘, 성격이 원치의 급에 뛰어가듯 거를 줄만 알았던 한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 좁은 보폭에 맞춰 걸을 줄 알게 됩니다. 아침잠이 많은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잘하는 인사가 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고요. 투정이 많고 고집이 셌던 어떤 여자는 오늘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사랑해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미운 점을 덜어내고 좋은 부분을 더해가는 것,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을 배우려 애쓰는 것.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더 잘 살고 싶게 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미운 점을 덜어내고 좋은 부분을 더해가는 것.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을 배우려 애쓰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걸음. 되돌아보면 늘 괜히 한 일은 없었습니다. 좋은 일은 그대로 좋은 추억이 되었고 나쁜 일은 교훈이 되었으니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닐까 잠시 억울해하다가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아파하는 데 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픔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억울해서라도 나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믿는다는 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협재 해수욕장에 갔을 때입니다. 바다 앞 카페에 앉아있다가 해가 지길래 일어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친구와 얘기하며 가까워진 바다 앞에는 이미 수십 개 돌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위 위로 갔습니다. 작은 돌을 하나씩 골라 쌓고 손을 빈 후 바다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모습 꼭 어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 같겠구나. 바로 앞까지 왔다가 바위에 막혀 돌아가는 적당한 파도, 귀에 들리는 잔나비에 주저하는 여인들을 위해 드럼 연주 소리, 울컥 말까 아름다운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 어딜 가는 소원을 비자 하며 조르는 건 내 쪽이었기에 기분이 더 이상했습니다. 소원을 얼마나 비는 거냐고. 그렇게 많이 빌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구워진 친구 사이에서 늘 조용히 소원을 빌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그건 꿈같은 장면이었으니까요. 그 바다의 끝은 나를 닮은 사람들이 들어다가는 곳 같았으니까요. 어딘가에는 아직도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위해 빌고 때로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행복을 빕니다. 잃고 싶지 않아서 빌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빕니다. 혹은 이미 아픔이 시작됐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기적은 이렇게밖에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그만큼 간절한 무언가가 있다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괜히 돌을 쌓아 탑을 만들고, 괜히 연못 한가운데 동전을 던지고, 괜히 별이 벌다는 핑계로 소원을 비는 사람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 예의, 싫어하는 일이 같고 용서할 수 있는 말의 범위가 비슷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나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좋은,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 지금까지 기본관계를 유지하는 친구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넓게 에너지를 쓰는지 안 맞기도 하고, 어제 본 사람들이 오늘도 보는 게 좋아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년째 만남 없이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친구의 생일 소식에 짧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저 대여섯 글자 축하해도 웃기는 날 반가워했습니다. 가다란 안부를 주고받는 우리의 말투는 매일 카톡하는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애쓰지 않는 그 말투에도 편안한 반응이 오니 좋았습니다. 너랑 나랑 성인이 되고 처음 보는데 우리는 안 어색하네. 먼저 그런 말을 꺼낸 친구였습니다. 나도 마치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지 않다가 마주 앉아도 매일 본 듯한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자리에 있어줄 것만 같아서, 가장 편안한 집 같아서. 결이 맞고 오래된 친구는 꼭 어릴 때부터 버리지 못한 내 갈색 곰돌이 인형 같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우리 함께 수다를 떨기 바빴던 그 느낌. 무슨 말인지 저는 좀 그런가? 나쁜 관계, 눈 하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정말 싫은데 다시 만나게 되는 게 이상해. 안 되는데, 나쁜 사람이 안 돼.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렇지.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 잘하고 긍정적인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지랖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야 돼, 이건 빨리. 그걸 왜 그렇게도 참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사이니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지막 쯤에는 그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랑을 주는 일이 아닌 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빠져나오는 게 어려웠습니다. 겨우 멀어진 후 그 관계를 돌아보니 난 절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계속 머물렀을 뿐. 멀어져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서 받은 신체적 감정적 폭력은 이성적 사고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를 친구라 생각할 거야. 저 무리에서 나오면 나는 왕따가 되려나. 이런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이지만 막연히 어렵기만 한 일들. 그래서 자꾸만 부정하고 합리화하게 되는 일들. 그치. 그치. 멀어져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다. 특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상에서 받은 신체적 감정적 폭력, 이성적 사고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한 거야. 할 거야. 저 무리에서 나면 나는 왕따가 되려나? 이런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지 막연히 어렵기만 한 일들. 그래서 자꾸만 부정하고 합리하게 되는 일들. 자신을 성의껏 대해주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나의 가치를 짓누르는 사람 옆에 남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흘러갈 인연을 아쉬움에 놓지 못하다가 진짜 인연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나를 작아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조금만 뒷걸음쳐 봅시다. 세상 어느 곳에든 날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파할 마음을 그런 사람을 아파할 마음을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잠시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멈춰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그런 내가 없다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참 이 에세이 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짧은 글인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사는 게 바빠. 매일 연락도 못해도 섭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오래 없으면 불안하기보다 잘 지내고 있구나. 오히려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힘들 때만 찾아와도 아무 이유 묻지 않고 안아주는 사람들, 잘 왔다며 토닥여주는 사람들, 괜찮아 괜찮아 온몸으로 말해주는 것 같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자존감 연습. 그동안 예쁜 애들을 만났는데 넌 마음을 보고 만났어 라는 말을 내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난 절대 타인에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을 그 정도로 평가할 만큼 그 애가 내 눈에 멋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난 바로 너같이 모르는 애를 처음 본다며 불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껏 본 사람 중 가장 거만해 보여. 내 눈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화가 난다. 너 뭐 돼? 아무리 단단해졌다고 해도 그날의 말을 잇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예쁜 애들을 만났었는데 넌 마음을 보고 만났어.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그대로 얘기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 그동안 진짜 몸 좋고 잘생긴 남자분 만났었는데 나도 너는 마음을 보고 만나. 그러고 얘기를 해. 아주 웃기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단단했을 때도 그 말을 말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이별 직전과 그 후까지도 전에 만난 사람들을 들먹였습니다. 다툼에 전 연인이 보고 싶다 말을 했고 그때 정말 좋았다 행복했다 이런 식의 말을 뱉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에 쾌감 같은 걸 느끼는 사람처럼 그렇게 최악으로 헤어지고 나서 온 마지막 장문의 카톡까지도 가관이었습니다. 전을 만난 사람들과는 행복했고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넌 아니야.
넌 안 사랑했어. 와, 진짜 참. 벌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지만 슬픔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랑 지금까지는 내 그 말에 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문득 내가 나를 잘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목적성 짙은 비난에 동요하지 않고 나에 대한 확신을 지키고 있다니. 대학생 때만 해도 고민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아이인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좋은 일 없이 이거 잘 될 거야 충분히 빛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싫어서 일절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존감이 뭔지 그걸 정말 어떻게 올리는지 알 것 같은 겁니다. 마침 Q&A 게시글에 그 질문이 올라서 잘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단단해졌을까? 일단은 움직였습니다. 나를 발전시키고 꾸미며 내 외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외모를 가꾸거나 매일 운동을 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성취보다 큰 자극이 있을까? 그게 되면 타인의 인정은 당연히 올라올 텐데 성취보다 큰 자극 묵묵히 나를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 분명 그 변화가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일 날이 옵니다. 성취와 인정이 만난 애는 시너지라면 안 오를 수가 없잖아.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을 낮은 저를 위해 좋은 말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연락이 온다는 거. 저 진짜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어요. 꼭 답장해주세요. 물론 사랑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은 이 하나. 위로만으로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 중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랄건대 결핍과 불안을 다른 사람으로 해결하지 마시기를. 스스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내시기를. 타인은 그 과정을 인상과 칭찬으로 돕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 어렵다는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무언가를 이루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밥을 예쁘게 차려 먹거나 독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필사하는 것, 방 청소,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세운 계획을 잘 지킬 때 느껴지는 쾌감도 절대 무시 못하니까요. 나 해냈네. 이 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크기가 어떻든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래서 오늘 이제 재밌네요. 에세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너무너무 재밌고 오늘은 일단 이제 준비해서 나가고 해야 되니까 책 읽고 조금 에너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여기 독서노트를 이 정도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오늘도 독서한다고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너무 대단하고 주말인데 남은 토요일 잘 보내고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날씨도 만끽하면서 잘 보내길 바래요.